최근 일본 정부가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일본에서 취약할 예정인 30FFM 호위함과 같은 급의 사척이 대상이며 총 사업 규모는 3천억엔, 한화로 약 3조 2,526억 원입니다. 만약 성사되면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기술 공유와 자국 내 호위함 생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방위장비를 수출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군함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속셈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높은 기술로 만든 군함을 인도네시아 팔지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되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빅딜이 될 것이라면서 꿀잼 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며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일본 거 요즘 많이 쪼개지더군요. 이건 사는 측도 찝찝할 듯.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장나고 쪼개지면. 일본은 돈 안 주면 손 털거나 선 긋는 거 잘해서 인도네시아가 통수 칠 깜냥이 안 될 듯.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6천억 원을 돈이 없다며 아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사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36기를 도입하기 위해 최종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이에서는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KF-21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로 무기 수출의 효자 나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TOC 고등훈련기 16대와 잠수기 3척 등을 도입했고, 앞으로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수입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정해진 납기일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게 무기를 대거 도입해 신뢰를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일본과 군함을 계약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만든 에버기보노가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되었고,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일본 선박이 자초되어 기름이 유출되며 해안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2008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몰 컴포트호가 두 동강이 난 사건도 유명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박뿐만 아니라 열차에서도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은 2012년 일본 히타치에게 유지보수 기간 27년을 포함해 약 9조 원으로 열차를 계약했습니다. 일본 히타치의 유럽철도회사 책임자는 영국의 미래에 고속철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피력하며 히타치가 고속철도의 건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었고 2017년 개통을 목표로 2015년부터 히타치에서 만든 열차가 영국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는 영국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 영국 공장을 기반으로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히타치가 영국 고속철도 차량 대비 무대에서 기술적인 결함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타치의 영국 고속철도는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 템플 미지역을 출발해 종점인 런던 패딩턴역까지 시운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출발 예정보다 25분 늦게 출발해 목적지에 41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 운행 도중 객실의 천장에서 물이 새어 좌석이 흠뻑 젖었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일본이 새로운 고속철도에 출발해 먹구름을 던졌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시운전에 참여한 승객은 트위터 열차 통로에서 누수를 피하는 사진을 게시해 히타치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운행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히타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영국에 납품한 히타치의 여러 차량에 균열이 발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일 영국 런던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히타치의 차량들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해당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히타치의 균열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부분의 금속에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운행 재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박과 열차에서도 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생기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무기를 팔려고 나서면서 국제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아베 정부가 보통 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위산업의 규모를 키워 경제적 이득을 통해 군사 대국화의 지지 여론을 높이라는 것과 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무기를 세계 각국에서 모셔가듯이 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이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호주는 40조 원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를 맡아줄 나라를 찾았습니다. 호주는 넓은 영해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큰 4,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디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서 몇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쟁국가 독일과 프랑스는 실제로 건조된 적이 없는 설계도만 있는 잠수함으로 입찰에 도전했고 일본은 이 때문에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청난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호주 해군의 신형 잠수함에 미국산 전투체계와 어뢰를 탑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이런 개조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쟁국가에 비해서 기술 이전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방산 수출에 있어 필수적인 제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망신만 당하고 이는 프랑스의 DCNS사가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C2로 불리는 최신형 군용 수송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2 수송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수송기보다 무겁고 크기는 작지만 터보팬 제트 엔진을 장착해 다른 두 기종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 장비 수송을 가정하고 제작해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지형에서 비행과 험한 비포장 활주로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대당 2억 달러에 가까운 비싼 가격도 수출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방위산업은 완제품 수출 수주 제로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군함을 수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전세계 흐름에 맞는 보편성을 갖춰야 하고 세계 어느 국가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형, 어떤 환경에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기들은 일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최근 일본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들은 이 보편성에서도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과 험악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인도네시아가 만약 일본의 군함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